사실로 드러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들에 대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사실로 드러난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최순실 게이트 막 터졌을 때 실제로 청와대에서의 오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갖는 그들의 어떤 범죄성에 대해서 그들도 아마 직감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뭘 얼마나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던 국정감사 참고자료에 보면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정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대응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아태평화재단이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라고 이렇게 물타기 지침들이 새누리당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늘상 이런 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물타기가 청와대 차원에서 있었다는 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사실인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음모론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정말 재밌네요. 네. 일해재단을 언급을 하면 거기에 대해 정면 반박을 하지 말고 야당과 관련된 아태평화재단으로 받아쳐라. 이런 오더를 아주 꼼꼼하게. 아니 작성자는 안 나오나 이거? 걔네들 잘하는 게 그 작성자 역으로 추적해갖고 찾는 거잖아. 어떤 놈인지 몰라도 참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누가 했냐가 중요해요. 네, 설계자가 누가. 중요하죠. 네, 설계자가 누가 했고 그 설계자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느냐. 대응 시나리오를. 그게 바로 민정수석실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병우예요? 그럼 우병우에 이것도? 예, 우병우 김기춘이겠죠. 기법이 해본 놈이 하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이런 구체적인 느자구 없는 대응 전략은 과거에 오랫동안 정보를 축적해온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짜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보는 어디에서 수집되느냐? 국정원이라고 봐요. 국정원, 경찰, 거기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쯤에 국정감사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다 배달이 돼요. 아니, 그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이걸 작전을 딱 짜가지고 그렇죠. 줬다는 이게, 거잖아. 이게 국정조사 안에서 언급될 거라는 거는 미리 알려주나? 국회의원 측에서? 언론이 이미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야당 의원들은 해당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막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감사 같은 걸로 돌아가 보면 총대를 열심히 메고 막 박근혜 최순실 뭐 의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쉴드 치고 그랬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오더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실행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요.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그렇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여당 후보들 여당이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한국당 후보들이 얼핏하면 노무현 정부와 DJ 정부의 일들을 끌어들여서 무마시키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거가 바로 이런 전략이어서 아직도 누군가는 계속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누군가는 설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 작가가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전문으로 이렇게 핑계거리 내지는 시나리오를 짜내는 전문적인 애가 하나 있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문건에 보면은 총괄 대응 기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K미르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두 재단은 전국경제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설립해 청와대는 모금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고요. 재단 설립 과정에 정부가 편의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 정경련이 사전에 문체부에 설명을 잘해서 재단 설립 승인이 빨리 됐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는 그게 내려왔다고 하는 건 우리가 봤다시피 당시의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야당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해도 오히려 의혹을 정부에게 묻고 거기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이 자체가 굉장히 헌법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뭐 우병우 같은 책사가 있어가지고 이러저러한 작전을 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이런 오더가 국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권 분립이고 나발이고가 없다는 거야. 이들의 마인드 속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자들이 무슨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같은 딸랑딸랑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쟤네가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세계에서는 그게 상식이었던 거야.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게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과연 누가 작성했느냐.
한마디로 탄핵 교란 작전 지침서가 집권 여당에 내려가고 이것이 결국은 아까 말했던 헌법 파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입법부의 고유 업무가 행정부의 감사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무력화시키는데 누군가가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이행하게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벌써 탄핵을 교란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목적이. 박근혜의 탄핵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라는, 그러니까 범죄에 속하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박근혜가 혐의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 어찌 보면. 너무나 박근혜가 저지른 일이 커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일반 사건에서 밝혀졌더라면 이건 대형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게. 이 건 하나로만으로. 왜 그러냐면 이 문서가 그냥 작성해서 일개 뭐 행정관이 작성해서 줄 리가 없거든요. 엄청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잔머리를 써 아까 작가라고 했잖아요. 작가들을 대동해서 글을 써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 보면은 압권이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봐왔던 스킬이 어디서 왔나 이게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후를 대비해서 청와대가 만든 제2의 이례재단이다. K미러스포츠재단은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면 야당 측이 증거도 없이 단지 의혹만을 가지고 정권 비선 실세를 운운하는 것은 국정 운영 발목 잡기를 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대응하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아태재단도 그거잖아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 국민당까지 반발을 고려하라는 정무적 판단까지 하게 만들어요. 문건 32쪽인데 총 그중에 한쪽 전체를 김대중 정부의 아태재단과 5대 게이트를 설명하는 그런 자료까지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참고서. 국회의원들한테는 아까 지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독립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의 좀비화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87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도다.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가 전두환 정권 때에 심지어 그때는 거의 야당도 처음에는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여당을 완전히 청와대 수족으로 쓰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막 야당도 사쿠라 야당을 처음에 하나 만들고 막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그 이전 전두환 혹은 박정희 유신 정권 때를 놓고 보면 그게 얘네의 운영 방식으로 봤을 때 상식적인 거야.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청와대랑 검찰이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상을 했잖아요.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다고.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우병우하고 사이에 계속 전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검찰에 있던 한웅재 특수본 부장검사가 또 민정수석 비서관인 윤장석과도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조작을 뚫고 지금 탄핵이 이루어진 거 보면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지. 그렇죠. 국민 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병우가 이제 계속 통화한 것이 우병우의 죄로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병우 쪽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알아만 봤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알아만 봤다. 근데 그 알아보는 것 자체가 압력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이제 개입이 되는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도 이제, 박근혜 구속되면 뭐, 바로 그 다음이죠, 뭐. 그러니까 이정현이 KBS 통화해가지고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막 하소연했다 그러잖아. 자기는 하소연했는데 그 사람 위치가 전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이야. 그렇죠. 우병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사권자야 사실은. 김수남이 인사권자라고요.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알아만 보면은 김수남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려만 주고 자기 아래쪽에다가는 구속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임명권 인사청문회 할 때 상신할 때도 사실은 김수남 총장이 최순실 라인이라고까지 지금 국민들 속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추천을 누가 했는 거냐, 인사검증을 누가 하냐, 민정수석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부탁을 하지 않아도 지금 박근혜 탄핵정국 또는 수사정국, 그 다음에 21명이 지금 넘게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런 정국에서 혼란 속에서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 전화하는 그 자체가 압력이에요. 자칫하면 자기 모가지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사실은 전화해서 압력을 넣지 않았다. 일상적인 통화였다.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뭔가 구체적인 정보를 둘이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사 기밀을 청와대가 받아봤을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특수본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다까지 다 알려줘 버리는 그럼 거야. 그걸 잘 없애야 되겠네. 그렇죠. 막 그런 방식으로
계속 덮어왔다는 거고요. 최순실 게이트가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 어렵게 가는 과정에는 분명히 그 우병우의 힘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다라고 예, 보는 지금도 거죠.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여서 이걸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게이트가 얼마나 질적으로 악질적이고 검사나 공직사인에도 받을 수 없을 만큼 폐륜적이었는지, 그리고 아직 얼마만큼이 더 밝혀져야 되는 건지. 보통 공무원들 이렇게 한 100 정도의 잘못이 있으면 한 20에서 25%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게 뭐 13건이니 의혹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청와대 차원에서 있었다는 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사실인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음모론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정말 재밌네요. 네. 일해재단을 언급을 하면 거기에 대해 정면 반박을 하지 말고 야당과 관련된 태평화재단으로 받아쳐라. 이런 오더를 아주 꼼꼼하게. 아니요, 작성자는 안 나오나 이거? 걔네들 잘하는 게 그 작성자 역으로 추적해갖고 찾는 거잖아. 어떤 놈인지 몰라도 참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누가 했냐가 중요해요. 네, 설계자가 누가. 중요하죠. 네, 설계자가 누가 했고 그 설계자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느냐. 대응 시나리오를. 그게 바로 민정수석실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병우예요? 그럼 우병우에 이것도 예, 우병우 김기춘이겠죠. 기법 전문 작가가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전문으로 이렇게 핑계거리 내지는 시나리오를 짜내는 전문적인 애가 하나 있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문건에 보면은 총괄 대응 기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K 미르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두 재단은 전국경제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설립해 청와대는 모금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고요. 재단 설립 과정에 정부가 편의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 정경련이 사전에 문체부에 설명을 잘해서 재단 설립 승인이 빨리 됐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는 그게 내려왔다고 하는 건 우리가 봤다시피 당시의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야당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해도 오히려 의혹을 정부에게 묻고 거기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이 자체가 굉장히 헌법 파괴적인.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막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감사 같은 걸로 돌아가 보면 총대를 열심히 메고 막 박근혜 최순실 뭐 의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쉴드 치고 그랬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오더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실행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요.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그렇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여당 후보들 여당이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한국당 후보들이 얼핏하면 노무현 정부와 DJ 정부의 일들을 끌어들여서 무마시키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거가 바로 이런 전략이어서 아직도 누군가는 계속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누군가는 설계를 계속 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들에 대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로 드러난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최순실 게이트 막 터졌을 때 실제로 청와대에서의 오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갖는 그들의 어떤 범죄성에 대해서 그들도 아마 직감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뭘 얼마나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던 국정감사 참고자료에 보면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정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대응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아태평화재단이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라고 이렇게 물타기 지침들이 새누리당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늘상 이런 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물타기가 해본 놈이 하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이런 구체적인 느자구 없는 대응 전략은 과거에 오랫동안 정보를 축적해온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짜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보는 어디에서 수집되느냐? 국정원이라고 봐요. 국정원, 경찰, 거기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쯤에 국정감사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다 배달이 돼요. 아니, 그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이걸 작전을 딱 짜가지고 그렇죠. 줬다는 이게 거잖아. 국정조사 안에서 언급될 거라는 거는 미리
알려주나? 국회의원 측에서? 언론이 이미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야당 의원들은 해당 질문